네,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음향과 또 음향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청년의 잠비 같은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더 잠비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주님이 이제 여러분이 다 내신 회비, 우리 청년 회원들이 내신 회비로 산 장비거든요. 그 장비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론 오늘 조금 배울 거고요. 본격적인 이론 음향에 관련된 뭐 장비 다룬다든지 이론적인 부분이나 뭐 실무적인 부분은 본격적인 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선물 관리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선물을 관리하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누도록 하고 그 지금까지 제가 어쨌든 임원단이 지가 한 3년째 있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장비 관리되는 거 쭉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나와야겠네. 그 선물 관리자로서 마음가짐, 먼저 마음가짐이 우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가짐이냐? 이제 청년의 모든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회원들이 다 주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낸 회비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그냥 뭐 장비가 뭐 이제 내 소유는 아니지만 정말 내 소유보다 더 소중하게 주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다 소중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의 선물 담당자의 직분으로 내가 세워졌다. 이거를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것들이 비록 이제 내가 직분이 지금 현재 부에서 직분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직분이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직분에 소홀하지 않게 맡은 직분과 맡은 사명을 감당을 하시되 내가 직분 맡은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회원들은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이런 관리자가 부에 없었기 때문에 잘 관리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역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몇 개월 동안 계속 드려서 이제 결국에는 주님 은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물 관리자로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 관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담당 및 책임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각 부에 선물을 담당하는 관리자, 여러분이 이제 뭐 정일 수 있겠지요 아마.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 한 명 더 함께 관리하실 분을 세워주세요. 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함께 의논해서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외에도 함께 관리할 분 한 분 더. 예.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여러분이 이제 또 사정이 있어서 또 여러분이 또 직분을 또 감당하느라 또 그 자리를 비우게 될 때도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함께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꼭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 명 더 각 부에 관리하신 분, 전과 부 2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후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에 늦더라도 이게 하게 되면 모임하고 나서 이제 사실 얼른 식사하고 또 이제 예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장비를 하다 보면 바쁜 나머지 한 적당히 정리하고 가게 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래서는 사실 안 됩니다. 꼭 다른 회원들은 먼저 가더라도 나만은 또는 이제 담당자만 아니면 전과 보조 한 명이라도 꼭 끝까지 남아서 모든 선물 확실히 다 정리가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모임 장소에 놓고 나간다면 그 장소가 잘 잠겨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팀 모임 할 때 그 관리 소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에서는 내가 부의 담당자가 나잖아요. 분명히 책임 소재가 확실한데 팀 모임을 할 때는 뭐 여기저기 팀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 책임자가 확실히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팀 모임 때 와 끝나 가자고 다들 이분은 저기 가고 저분은 또 밥 먹으러 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 가버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덩그러니 이제 놔두시는 거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여러분이 팀 모임을 하게 될 때에는 꼭 전체 팀의 관리자를 한 명 세워주시고 그 팀 관리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서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함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여 및 반납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대여를 신청할 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마이크 몇 개 쓸 거고요 막 이렇게 쓸 건데 이런 장비를 빌려주세요 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 오셨죠. 근데 그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인 장비들 가져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개인 장비 이런 거 쓸 건데 이것도 연결해서 쓸 거예요. 또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공간에서 할 건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가장 알맞는 장비를 저희가 구성해서 드려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앰프 중에 이제 되게 출력이 센 앰프들도 있고 되게 좀 출력이 약한 앰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그 말씀하신 거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성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이거 장비가 얼마 안 되네. 마이크 하나, 뭐 건반 하나 끝. 크게 안 되는 것 같고 일반 부모님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드려야겠다 해서 준비를 딱 해서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뭐 거기 개인 장비를 그 부에서 개인 장비를 뭐 기타로 꽂고 뭐로 꽂고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갖고 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꽂을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출력이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충분한 출력이 안 나서 조그만한 뭐 스피커, 막 이만한 스피커에 이제 막 들은 뭐 기타로 나오고 목소리로 나오고 건반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하다 보면은 출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뭐 작은 출력으로 당연히 소리 키우시겠죠. 그러면 이제 막 찢어지는 소리 나고 막 왜곡 나고 하다가 보통 요즘의 장비들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저절로 꺼지거나 회로 이제 관리를 위해서, 회로 보호를 위해서 저절로 잠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켰다 껐다 하겠죠. 이미 이 상황에 있는 거는 이미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다 방지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이게 악기나 마이크를 꽂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이제 마이크 수량, 사용하는 악기는 어떤 종류를 사용하며, 그리고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것들 어떤 연결해서 쓰실 건지, 또는 이제 장소는 어디인지, 장소가 작으면 뭐 거기에 맞는 걸 빌려줄 텐데 큰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테라스다 이러면 좀 어느 정도 출력이 받쳐주는 그런 스피커를 가져가셔야겠죠. 앰프나. 죄송합니다. 자, 이거 얼른 끄고 올게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뭐 음향만 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는 거는 제가 여러분이 다 듣고 나시면은 제가 이거 요약한 거 그대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저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되고, 필요한 부분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시면 되고, 이 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 제가 말하는 내용 이외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대로 드릴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여 및 반납할 때는 원칙적으로 담당자 여러분들이 또는 이제 담당자 정이나 부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이제 정담자가 오기 어렵다, 그런 부 담당자라도 보내서 장비를 대여 또는 반납할 때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여한 사람이 반납할 때도 오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대여한 사람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겠죠. 어떻게 대여했고 어떤 장비를 빌렸고 어떤 게 문제없이 이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장비 싹 쓰고 장비가 들어왔는데 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거 없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그때 빌려간 사람이 반납할 때로 오면 바로 이거 그러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이거 제대로 나갔는데, 또는 이거 빌릴 때부터 이거 없었는데요. 저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대여하신 분이랑 다른 분이 오시면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려움이 생겨요. 그만큼 문제 해결이 늦어지게 되고, 그게 여러분의 주일 안에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주일 그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도 있게 되고 저도 있게 되고 이제, 그리고 뭐 기억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뭐 분실된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여한 사람이 반납 시에도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담당자 없이 부원만 보내시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뭐 누가 이 부원이 책임질 수도 없고, 이 부원한테 뭐 책임을 지라고 해도 뭐 그냥 일반 회원일 텐데 어떤 책임 얼마나 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 부 또는 둘 중에 한 분이 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사정이 안 될 때는 모르지만 정말 이게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 후에 이제 우리가 오전에 2부에서 쓰고 오후에 또 2부에서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부끼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씁시다 해서 이제 반납 없이 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예전에도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분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에서 정리를 했을 때 정리하시고 바로 저희들한테 가져와 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량 종류 확인해서 문제 있거나 분실된 게 있거나 파손된 게 있으면 바로 말씀 또는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처음 오전에 썼던 부에서 분실이 발생했는지, 오후에 썼던 부에서 분실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이게 책임 소재만 명확해지면 저희가 잃어버렸는데 저희가 변상할게요. 그러면 오케이죠. 근데 저희가 안 잃어버렸는데 저희가 안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붕 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를 빠른 해결이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임원단이 뭐 저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입회해서 충분히 그 상황을 확인하고 갖고 가면, 저희가 아니면 직접 가져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고, 부에서 부회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및 관리입니다. 자, 케이블은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실 때 항상 꼬이지 않게 단선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아무렇게나 감으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할 때 부원들이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이제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알아서 와서 도와줄 때라도 부원들이 반드시 케이블 감는 법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그 방법에 따라서 케이블을 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대여할 때 보관되어 있었던 그 원 상태가 있겠죠. 그 상태대로 꼭 반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조명 같은 경우라든지 뭐 들어있는 게 많이 있는 뭐 음향 좀 큰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조명 가방에 이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제 어댑터류는 어느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그대로 정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대로 이제 딱 갖다 주시면은 이제 어떤 가방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 바로 분실이나 뭐 이런 거, 파손이나 이런 거 확인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것보다도 이게 원래대로 보관되지 않던 경우에는 이게 조금 파손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다 이제 가장 그 가방에 뭐랄까 고장나지 않도록 다 충격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 흡수 파티션이나 이런 좀 푹신한 부분에 잘 보관되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놓는 거기 때문에 가방에 처음 여러분이 여실 때 그 여셨던 대로 다시 보관을 해주세요. 이게 제가 굉장히 강조드립니다.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이게 이대로 꼭 이렇게 반대해 주시고, 근데 이게 이제 부원들이 도와서 하다 보면 이렇게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케이블 같은 거는 뭐 이제 부원들이 도와주셔도 해도 되는데,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마지막에 넣으실 때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반납 다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반납하기 전에 여러분이 모든 물품이 이상이 없는지 종류랑 수량을 꼭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원래 들어있던 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연장이에요. 가방에 정리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대여하실 때 이제 일단 그 리스트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쓰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처음 대여 신청했을 때 이외에도 이제 또 추가로 이게 갔는데 이게 부족하다 해가지고 또 추가로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꼭 잊지 마시고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반납하실 때 이제 다 확인하시고 갖고 오셔서 반납을 해주세요. 자, 이제 장비를 사용하고 후에 이게 제가 물론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가끔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장비 사용 후에 바로 반납하지 않고 모인 장소에 놔뒀다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얼른 또 예배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모인 장소를 잠그지 않고 그냥 나오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테라스 팀 모임 하시고 또는 이제 뭐 테라스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공적인 이런 장소다 보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뭐 열쇠가 없으시겠죠. 근데 그거를 뭐 그냥 거기에 그대로 놔둔 채 문도 안 잠그고 그냥 가시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가시고 나서 저 혼자 이제 다 정리하고 다 뭐 다른 데로 빼고 문 잠그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반드시 물 잠근다든지 아니면 물 잠글 수 없는 장소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보관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잘 안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특히 팀모임 하실 때 테라스 같은데 공공장소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분실 및 고장 파손되는 경우, 이렇게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고장되거나 또는 뭔가 이상이 발생,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고가 안 되면은 그 문제가 발생된지 모르는 상황으로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성물을 쓰려고 이제 뭐 음향 장비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또 뭔가를 쓰려고 딱 켰는데 안 되네. 근데 이제 당장 우리 부에서 써야 되는데 팀에서 써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겨버리면 이제 급하게 처리를 하려면 좀 다행히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시간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의 모임이 방해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보고를 해주시고, 바로 보고를 해주셔야 또 이제
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바로 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비를 사용하다가 이제 뭐 장비가 분실됐다든지 파손됐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사용하신 부에서 책임 및 변상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문제 부분을 수리를 뭐 예를 들어서 가져가시고 저희가 여러분이 직접 수리 맡기시지 않아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갖고 와서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이제 청구받으면 그 비용을 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중에 뭐 일부 분실물이 생겼다. 여러 구성품 중에서 그러면 그 부분만 제가 어쨌든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은 저희가 이제 청구 드릴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그 피해 은혜 감사해서 낸 거니까 소중하게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정과 부 담당자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꼭 돌아가셔서 담당자, 부담당자 임명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외의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하신 거 요약본 나눠 드릴 테니까 이따가 가시면서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이때 이제 제가 마이크 선 풀고 감는 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건 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은 이 감이 잘 안 와요. 어떻게 감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시범을 보이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은 기본은 마이크 선을 감을 때는 한 번은 정방향으로 감고 한 번은 역방향으로 감는 거예요. 그리고 감길 때 꼬이면은 풀 대로 꼬인다는 거, 감을 때부터 안 꼬이게 이렇게 잘 감아주시고, 자, 꼬인 선이 발견되면 바로 다시 풀고 감아주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꼬인 채로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 그 상태로 일주일이 흘러가겠죠. 그렇게 되면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 선이 그 상태로 이제 길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다음번에 정방향으로 이렇게 풀고 쓰고 할 때 이게 꼬인 채로 굳어져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당연히 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바로 이미 그렇게 된 선이 요즘 여러 개 발견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보통은 뭐 인문단에서 쓰거나 뭐 저희 마라톤 촬영대에서 쓰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일반부에서 빌려가서 반납할 때 잘 모르니까 대충 감아서 반납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잘 하시는 분은 있을 거고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시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이따가 실습하실 때 옆에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은 가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쭉 풀어볼게요. 자, 다 이제 하나씩 바르셨죠? 일단은 저를 봐주세요. 이게 되게 말로는 엄청 헷갈리거든요. 바로 헷갈려요. 내가 해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주시고 쭉 이제 안 꼬이게 처음부터 안 꼬이게 잘 풀어주시고요. 자, 한 번은 이렇게 전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세요. 여기까지 쉽죠?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손을 이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감는데 역으로 먼저 그 전에 문제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감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감으시겠죠. 이렇게 이제 감으실 텐데 이러면은 나중에 풀 때 이게 꼬여요. 이게 왜냐하면 전방향으로 감으면 이게 서로 막 여기 벌써 이렇게 좀 꼬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또 이제 이게 막 또 풀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두 번째로 자주 하시는 거 뭐냐? 그냥 이렇게 되게 자주 하죠. 이게 제일 편해. 세상 편합니다. 세상 편해. 세상 편하고 이렇게 이제 딱 감으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또 잘 풀릴지도 모르는데 여기 지금 꼬인 거 발생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꼬이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 좀 살살 했는데 이걸 또 힘을 줘가지고 이제 꽉꽉 당겨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케이블이 그 상태로 굳어져 버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나는 분명히 엄청 잘 감은 것 같은데 잘 감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또 풀 때로 지금 또 이렇게 신경 써서 풀어야 돼. 이렇게 한번 돼버리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감는 거냐? 자, 이렇게 먼저 전방향으로 한번 감아 주셨어요. 자, 그럼 손을 이렇게 역수로 쥐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전방향으로 한번 여러분 하시는 대로 여기서 마지막 한 번을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리고
처음 다시 정방향, 그리고 다시 역방향 이렇게 감아가시는데 처음에 헷갈립니다. 잘 모르시겠죠? 처음 오시는 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시고 여기서 자 전방향 한번 했어요. 자, 여기서 역수로 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네, 네, 역수로 다 하셨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감을 때 이렇게 감다 보면 한번 꼬여요. 꼬이면 다시 풀었다가 감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벨크로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기본이 어느 쪽이냐? 여기 이건 이제 마이크 잭 이거를 보통 XLR 잭 또는 뭐 캐논 잭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식 명칭은 XLR이고요. 캐논은 이걸 처음 만든 회사 이름이 캐논이라서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LR 잭으로 통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더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편하고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 찾아봐도 XLR 잭으로 찾아야 더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튀어나오는 쪽이 XLR 잭 여기 수 쪽 커넥터 쪽으로 이 벨크로가 오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수 쪽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은 마이크 쪽이 아니라 마이크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앰프나 이런 데 꽂겠죠. 자 근데 반대로 이게 암 커넥터, 그러니까 마이크 꽂는 쪽이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있는 거 여기 막 덜렁덜렁 하니까 또 일부 또 이렇게 막 빼줘야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굳이 이런 수고나 이런 거를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이거는 이제 XLR 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다 일어나셔서 이제 다 쭉 라인 쭉 푸시고 한번 감아 보실게요. 한번 쭉 감아 보시고 이제 여러분 이제 감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잘 감으셔 이제는 뭐 문제 없이 감으시는데 이제 크기가 좀 크기적인 문제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감거나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관할 때 그 보관하는 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커요. 이 정도 사이즈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적정한 사이즈는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감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크네. 조금만 더 적게. 뭐 한 이 정도로 감아 주시면 저희가 보관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감다 보면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근데 처음 감다 보면은 이제 그냥 이제 막 이제 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빠르긴 한데 이렇게 막 감아 버리면은 이제 나중에 딱 감고 보면 이제 긴 건 길고 짧은 건 짧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은 지켰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을 때 처음부터 이제 신경 써서 하다 보면은 잘 감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할 때 신경 써서 이렇게 길이 맞춰 가시면서 해주시면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감아주시는 게 좋고 잘 감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손 감는 부분은 여기까지 사실 신경 크게 안 써도 되는데 감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다음에 여기에 놓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놓이고 그러겠죠. 근데 많이 감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처음 하신 대로 기본만 전방향, 역방향 이것만 지켜주시면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감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교육은 이제 이상입니다. 일단 나가실 때 저희가 장비 사용할 때 좀 문의드릴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쓰시는데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잘 안 된다, 이거 뭐 부족하다 그런 게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기 서 계시는 연미 실장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 장비 사용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장비가 잘 작동이 안 된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좀 문제가 생기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낫고요. 이제 뭐 장비 대여나 이런 거는 이제 둘 분 중에 이제 누구나 이제 연락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쓰실 일이 그런 일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했던 거 여기 다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럼 오늘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게 하시고 또 써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먼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로 이렇게 우리 부에서 아버지 정말로 나를 이렇게 성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음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성물들 아버지 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오니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내가 신랑의 것을 아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 신랑의 것을 아끼듯 내가 그렇게 나의 주님의 것을 아낄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아버지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하는 것 가운데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일 그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 안에 더욱더 축복되어 주의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매일매일 주님 사랑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공부하는 가운데 또 함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또 이번 기도에도 졸지 아니하고 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고 힘있고 능력있게 강력하게 기도하여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을 얻어내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주일 모임으로 제한 없이 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